내용을 보는 식으로 간단하게 발전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일어난 지 꼭 8년 만에 또다시 우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8년 전에 광풍 같은 군중 집회가 펼쳐졌고 이에 부안해동한 여러 광기 어린 언론의 힘을 휩쓸려가지고 여당 자체가 좌표를 잃고 말았고 끝내는 헌재의 탄핵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민주헌정이 파괴되고 국가가 위기에 빨려드는 그 순간에 그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한국자유회의가 출범했습니다. 당시 고 노재봉 국무총리께서는 선언문을 통해서 당시 사태의 본질을 그 당시에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군중집회를 조직해서 이를 혁명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그 이론적 근거를 하나의 국민주권, 사이비적 국민주권론에 두고 있는 일종의 전체주의적 사상과 움직임이다.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를 토대로 해서 대통령 탄핵이 아니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를 탄핵하는 체제 탄핵이라는 점을 적시하셨습니다. 이후에 사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체주의 혹은 체제 탄핵을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당시 8년 전에 저희 노재봉 총리님께서 제일 먼저 정확하게 지시하신 말씀이다, 적시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총리님께서는 또 탄핵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전체 과정을 갖다가 분석하시면서 그 탄핵의 특징을, 탄핵 사태의 특징을 뭐라고 요약하셨냐면은 형식적 법적 논리를 따른다는 점에서 적법성을 띠고 있다. 적법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아주 형식적 법 논리에 충실한 성격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갖고 있는 소위 반정치적, 반민주정치적 그 의미를 갖다가 비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청와대가 일종의 혁명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진단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 탄핵 사태를 맞아서 우리는 한국 자유회의는 8년 전 당시에 노총리님께서 제시하신 프레임을 나침반으로 삼아서 오늘의 사태와 이 위기의 본질을 규명하고 대처할 좌표를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사태 역시 8년 전과 본질 면에서는 동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체주의적 체제 파괴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와해시키기 위한 체제의 전복의 활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이번에 제1차 탄핵안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한미일 공조체제를 윤 정부의 최대 실정, 탄핵을 해야 되는 이유로 혹은 범죄라고까지 몰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저들이 자유대한민국을 비틀어오게 하는 반체제 세력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출범 이후에 약 30차례에 가까운 탄핵 시도가 있었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상한 사건 그리고 이번에 윤 대통령 탄핵 심지어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대행에 대한 탄핵까지는 못하고 비판이 하도 심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고발을 하는 이 모든 조치들이 합법성이라는 탈을 쓰는 형식적인 법적 논리를 띠고 있다라는 점에서 총리님께서 8년 전에 탄핵이 철저한 합법성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과 몇 개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8년 전과 상황적 조건이 달라진 점도
적재함이 있어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야당은 박근혜 탄핵 당시에 야당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도 철저한 야당 세력이었다면 지금은 사실상 집권 세력, 아까 우리 주 대표님께서 99%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집권 세력이라는 점입니다. 저희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에 소위 적폐 청산을 통해서 행정부와 그 산하기관 다 장악했습니다. 지금 위에 장관들은 바뀌었지만 행정부 소속은 그대로 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관장들 임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또 사법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입법부, 사법부뿐만이 아니라 언론과 사회세력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심지어 사회세력 간에 강고한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집권 카르텔, 좌파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단순한 좌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짝구뱅적 좌파입니다. 극좌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입법부 자체가 거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야당은 사실상 집권 세력으로서 지금 탄핵을 추진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소수파인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들은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기득권적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 8년 전과 같은 저들의 대규모의 군중 집회는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저들도 지금 군중 동원하고는 있습니다만 그전과 8년 전과의 비교해서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 기득권 세력이고 자신들이 실질적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당시에는 그 국민주권론을 앞세웠습니다. 물론 지금도 국민주권을 앞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주권론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은 의회 주권론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선출 권력 우선 논리, 이런 걸 선출 권력이 모든 권력을 압도한다는 논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는 야당이기 때문에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데 군중 집회를 통해서 퍼뜨렸다면 지금 야당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온갖 종류의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탄핵에서는 합법성이라는 측면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형식적 합법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합법성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합법성의 문제라는 건 원래 어떤 문제를 가리키냐면은 형식적인 법이나 추상적인 법을 현실에 바로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이럴 적에 굉장히 현실, 추상적인 개념을 자의적으로 현실에다 적용시키는 이런 무리수가 따르게 마련인데, 이번에는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너무 심하게 합니다. 바우잡이식으로 특검을 하고 탄핵을 하고 기소를 하고 체포를 하고 완전히 전방위적으로 이 법의 무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사태가 나타나냐면 자신들이 아직까지 소위 말하는 행정부 수반, 국가 수반 자리는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컨트롤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갖고 있는 사법 체계들이 충돌을 하고 그 사법 기관들끼리 서로 충돌을 하고 서로 의견이 달라지는, 그래서 오늘날 여러 가지 우리가 보는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제가 보는 8년 전에 노선생님이
지적하신 그 박근혜 탄핵 사태를 분석하는 것과 그것에 비추어서 오늘의 현장이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가, 무엇이 같고 무엇이 좀 다른 점이 있나 하는 점을 한번 저희가 정리해서 오늘의 발제로 일단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탄핵 국면을 우리가 윤 대통령의 어떤 일정 혹은 이재명이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문제 이런 쪽으로 많이 보는 경향들이 있고 그것이 사실이냐면은 핵심은 역시 평화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본 체제를 자유민주 헌정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어느 쪽으로 갖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가치의 문제고 체제의 문제고 그 문제를 둘러싼 오늘의 이 싸움이죠. 권고일적의 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린 것으로서 저희 발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